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어떤 부모들은 자식이 곁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완전히 독립했을 때 더 존중하게 될까요? 왜 1980년대생 세대에게는 독하게 독립해야 부모에게 인정받는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이게 단순한 세대 갈등일까요? 아니면 인간 심리에 숨겨진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흥미로운 심리 이야기 하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80년대생 세대.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할까? 198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참 독특한 위치에 있는 세대입니다. 한쪽에서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 속에서 자랐고, 다른 한쪽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대부분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고, 자식 세대는 점점 각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배우게 되었죠. 그래서 1980년대생들은 늘 두 가지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부모를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가고 부모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주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심리학 연구를 보면 부모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 오히려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자식이 더 존중받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당연히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인간관계의 심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리가 존중을 만들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게 되는 심리. 많은 심리학자들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역할의 병화를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계속 부모에게 의존하는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부모의 머릿속에서는 그 자식이 여전히 아이로 남아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30이 넘었는데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에게 먼저 물어본다면 부모는 그 사람을 독립적인 어른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부모의 인식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미국의 가족 심리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부모들이 성인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조사했는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자녀를 더 성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독하게 독립해야 할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독하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독립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부모에게 기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마음은 독립했지만 생활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80년대생 세대가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의 정서적인 연결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독립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거리를 두지 못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역할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계속 간섭하게 되고 자식은 계속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일정한 거리를 두면 관계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게 되고 필요할 때 더 따뜻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성인 자녀에게 독립은 선택이 아니라 성장 과정의 일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거리가 존중을 만드는 이유. 사람의 뇌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인식합니다. 너무 자주 보이는 사람보다 가끔 만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희소성 효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서로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사소한 습관, 작은 말투, 아주 작은 행동까지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평가가 더 엄격해집니다. 하지만 거리가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은 서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보다 성장한 모습도 보이고 새로운 생각도 들립니다. 그 순간 부모는 자식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생각보다 잘 살아가고 있네. 이런 인식이 바로 존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리는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거리라고 말입니다. 1980년대생이 겪는 진짜 고민. 1980년대생들은 지금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에서는 책임이 늘어나고 가정에서도 역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모 세대도 나이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부모에게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까? 독립하면 부모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이 질문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고민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 조사에서는 성인 자녀의 약 60% 이상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심리적인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 세대 역시 자식이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식이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는 훨씬 강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존중은 어디에서 시작될까? 존중이라는 감정은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존중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보호해야 할 존재였다면 이제는 한 명의 어른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관계는 조금 달라집니다.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두 명의 어른 사이의 관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존중이 시작됩니다. 마무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독하게 독립해야 존경받는다는 말은 부모를 멀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질 만큼 충분히 성장했을 때 부모와의 관계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거리가 사랑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바로 1980년대생 세대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의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부모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가까워지는 방법 말입니다. 우리는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좋은 가족 관계란 무엇일까요? 늘 함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가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씩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